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선우빈 선생입니다. 4월 7일 날 시험이 여러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상직 9급이 있었고, 소방직이 있었는데, 일단은 국가직 9급에 대한 총평과 제가 이제 그런 해설은 자, 저번에 해드렸고요. 꼭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먼저 그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답을 거기서 해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기상직 9급 시험이 또한 여러분 지금 국가직 9급에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국가직 9급은 너무 여러분 그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2년 공부한 분도 틀리고 지금 자 2달 공부한 친구는 조상님의 은덕으로 마치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상직 9급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여러분 결국 공부를 하신 분들만 자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변별력을 조절하려면 이런 문제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8점 맞아도 억울하지 않은데 지금 국가직 9급은 마지막 뭔가 아리까리한 속에서 찍신의 도움으로 지금 여러분 맞추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문제가 수준이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급은 보통 기상직 9급은 여러분 좀 평이하게 나오고 기상직 7급은 좀 어렵게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에 기상직 7급이 없었고 이제 9급만 있었는데 이 9급 시험이 정말 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의 트렌드 같아요. 뭔가 기출은 자 봤던 건데 뭔가 여러분 조금 내용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자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선사시대 및 초기 국가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9급 국가직과 짠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발 여러분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는 공부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정치사 파트가 많이 나왔어요. 뭐 숫자를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일단은 자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자 사회는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경제사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자 문화사에서 지금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사 파트가 이제 여러분 2번째로 많이 나오고 정치사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죠. 자 근데 정치사 파트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고유학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육두품 그리고 원효 자 경주 문화유산 나왔는데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육두품 관련 사료 강수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원효 관련 여기서 사료를 꼭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료를 보면서 여러분 사실 그 사료에서 원효를 잡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원효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또 하나 좀 제가 몰랐을 때는 밑에 있는 보기 지문 보니까 늘 얘기했던 여러분 자 스님들이 나왔는데 자 2명이 원효고 1명은 의상이고 1명은 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기 지문이 둘이니 그래서 그럴 때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 문제 푸는 감각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중세사 여러분 광종 나왔고 사건 수사 배열하는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향도 문제 그리고 개정 전시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미리 여러분 지금 자 수업 전에 어느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그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광종 문제 누구나 광종인지 알아요. 근데 아주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종은 여러분 독자적 연호 고려에서 독자적 연호는 2명이 있다. 누구하고 누구였습니까? 네, 태조 왕건과 광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종이 마지막에 송과 국교 맺으면서 어떻게 한다? 독자적 연호가 아닌 송의 연호 쓴다. 그래서 거기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광종의 업적 중에 우리가 늘 주연 공부법하고 주연 공고법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앞머리 외웠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 이게 여러분 지금 2018년 우리의 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향도 관련 문제는 사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료를 보시면서 이 사료가 사실 교재에 없어도 여러분은 향도가 뭔지 알아야 되죠. 향도는 뭐였습니까? 매양행위 하는 무리. 그리고 처음에 뭐였다? 이들이 자 어떤 불교와 관계된 신앙적 조직이었다가 고려 후기에는 마을 공동체의 조직 같다. 그거 마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낯선 사료가 나와도 늘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이게 이번 시험의 악권이었죠. 이거는 떨어지란 문제였어요, 여러분. 개정전시가 물어보는 이 문제. 그럼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그는 문원공, 네, 최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최충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이 인물 최충 나오면서 이 인물이 과거에 급제했던 그 해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약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상청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 볼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특히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은 연결고리 뒤에 인물사가 있잖아요. 인물사 부분에 최충을 찾으시고 그 최충에 여러분이 보충을 하셔야 돼요.
거기 인물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충이 언제 뭐 태어나서 어느 왕 때 과거에 첫 급제가 아니라 문종 때 은퇴했다는 게 나오죠. 문종 때 은퇴했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그가 사립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그 구지학당이 워낙 중요해서 문종 때 은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종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은 꼭 그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 그 뒷부분 인물사, 제가 인물사를 특별히 따로 강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하십시오. 올해 이상설 나왔고, 자, 이스만 김구 나왔고, 여러분, 그리고 자, 우리가 또한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계속 나왔던 인물들은 또 나올 수 있고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정말 여러분 참신한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억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조선전기 두 문제 나왔는데, 자, 서적. 이거 뭐 어렵지 않았고요. 목리도원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근대사의, 자, 태동기, 즉 조선후기의 3문제 정약용. 여기서 나왔네요. 정약용의 기해론이 나와서 정약용인지 알게 하고 글을 물어보는. 그거 여러분. 그 정약용은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기해론도 또 하나 중요한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 때문이다?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의 기해론 나와서 물어가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자, 근현대사 파트도 꽤 많이 나왔죠. 두 문제, 자, 네 문제, 자, 두 문제.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8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기상청에서. 근데, 자, 계약이 주요 인물. 제가 여기다 가로 열고 얼굴 맞추기. 유치원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경부선 관련 사로 나오고, 한일의정서 나와서 매번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는 거는, 이건 뭐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 우리가 기본 문제인데, 다시 한번 계속 출제자는 여기에 내용을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다시 지식들 정확히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의 주요 사건 순서 배열하는 문제들, 여러분 연대표 물어보는 것들 나오고요. 자, 신간에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항상보다 신간회와 관계된 지식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무슨 여러분 뭐 어디 자 그런 공산주의들이 여기에 자 무슨 지지하는 글을 보냈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제발 그럴 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공부한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못 들은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국 여러분 이거 사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사료예요. 기본서에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이 중국과 연합하는 과정에 사료가 나와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그 사료를 본 사람은 맞추고 그 사료를 못 본 분은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더 기본서에 더 주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문화 통치기의 사회 모습, 뭐 이런 거 맨날 나오는 얘기였고요. 현대사의 사건 순서 배열, 그 다음에 6.25 전쟁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작년에 나왔던 국민 방위군 사건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건 여러분, 작년부터 떴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역 관련 문제. 2017년, 자, 4월달 국가직 문제는 의주의 역사 물어봤고, 고려 때 의주. 그리고 지금은 공주의 역사 물어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꼼꼼하게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분류사로 간추린 선학사나 여러분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은 자 거기에 지역 관련 역사 도표가 있잖아요. 특히 공주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공주의 어떤 역사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자 구석기 공주 석장님.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자, 백제 여러분, 자, 우리가 백제, 자, 두 번째 수도였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됐다는 거 이미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뭐였어요? 고려 때 공주, 무신정 몇 때?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마지막 공주, 우금치 전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뜨리고 있어야만이 이러한 문제 패턴을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작년 2017년, 자, 12월 마지막 시험은 바로 평안도를 물어봤잖아요. 평안도의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지역과 관계된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 주제가 우리가 늘 나왔던 주제지만 사료들, 그러면 약간의 이런 함정된 게 이번 국가직 구급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 그걸 보시면서 자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자 1번 이미 이 왕이 명령하기를 노비를 안검하여 이미 됐죠 여러분. 노비 안검법 이미 잡았잖아요. 노비를 살펴보고 검사해서 시비를 살펴 분별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크게 행해지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자, 왕비가 간절히 말년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왕비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몰라야 된다고 했죠? 여기는 노비안검법 광종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 관리의 옷 색깔, 자단,
비녹. 자, 그 다음 황제라 칭했고, 즉 내자로 뭐였어요? 칭제 권원. 그리고 독자 연호, 광덕, 준풍 연호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자 송나라 자 드디어 중국이 5대 19 분열되고 송이 나오자 자 송과 국교 맺고 이후부터 송의 연호 썼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종 마지막에는 송의 연호 쓰다가 나중에 자 원간섭기에는 누구 연호 쓰다가 원의 연호 쓰다가 공민왕 때는 누구 연호 쓰다가 명의 연호 쓰다가 그래서 고려에 34명의 왕 중에 독자 전원은 2명뿐이 없다. 태조하고 광종인데 워낙 이거를 강조했고 이거를 미처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 답을 3번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더더구나 앞머리만 외웠던 분들은 주연 그래 맞지 뭐 이러면서 공거와 공부는 완전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종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만 좀 참신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 지문이 길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삼국사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회다? 삼국 얘기구나. 그 다음에 빨리 좁혀셔야 돼요. 자, 태종대왕이 즉위하자 당에 사심와서 조서를, 자,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못 읽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불러 물으니 그가 왕 앞에서 한번 보고는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의심스럽거나 막히는 데가 없었다. 왕이 놀랍고도 기뻐서 서로 만남이 늦은 것을 한탄하고 그의 성명을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신은 본래 임나 가량 사람이고 이름은 우두였다. 왕이 말하기를 경의 두고를 보니 머리통을 보니 바로 강수 선생이라 불러야겠다. 머리가 참 뇌색이다. 뇌색남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그냥 강수잖아요. 그리고 이 강수에 더더구나 시험에 밑줄까지 여러분 우리가 쳐놨잖아요. 이 시험에. 제가 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읽으시면 안 되죠. 그냥 강수. 자, 우리는 신라의 육두품, 강수, 설청, 원효 이런 인물 강조했잖아요. 최추원 이런 인물들. 그래서 자, 육두품이구나. 그러면 답은 뻔하죠? 계속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작년 2017년 9급 국가직은 육두품이었고 자 2016년 9급 국가직은 진골이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작년에 지방직은 이 육두품과 관계돼서 최추원 우리가 최원희 이런 좀 낯선 인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서 그 지주회를 갖고 그러면 꼭 기본서나 갖고 계시는 요약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집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풀어진 교재를 보는 게 훨 낫다는 거 이번 국가직 9급부에서 느끼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속현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속현은 어디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고려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발히 자 육두품의 불행의 숫자 뭐였다? 6. 어디뿐이 못 간다? 아찬. 그래서 그들은 애라 공부나 하자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료가 좀 길다 보니까 강수 안 외운 분들은 틀리는 거고 강수를 아는 분들은 맞히는 거고 그래서 꼭 육두품의 대표적 인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최추원 강조합니다. 최추원을 물어볼 때 어떻게 볼 거냐 기존과 다르게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육두품을 냈지만 문제 패턴은 조금 사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개념에 주력하십시오. 자, 신문은 양인이었으나 직역이 천해서 사회적 차별이 심했다. 내자로 뭐? 신량역천. 육두품은 신량역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였겠죠. 중요한 건 육두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자, 그럼 이제 일제시대 때 순서 문제인데 자, 화폐 정리사업 메가다의 화폐개혁 몇 년? 1905년이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해설지를 이미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해설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해설지 쓰지 마시고요. 해설은 저희 홈페이지나 국사.co.kr이나 밴드나 여러분 카페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남북 뭐 온라인이나 학원에도 올려드렸으니까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렸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저의 해설만 다운받아서 그 해설 있는 해설지 갖고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본문으로 책을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아셨습니까? 어쨌든 자 만국우편연합 이거 작년 기출문제 작년 7급에서 나왔던 대한지구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자 1900년 만국우편에 가입했고 또 하나 파리 강화이에 우리가 대한제국 때 나갔다는 거 물어봤던 문제 서울시 7급 문제였고요. 자 대종교는 바로 1909년이었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만세보 자 만세보와 관계해서 만세보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였습니까? 1906년이고
그래서 순서 맞추는 문제 늘, 자, 이 시기의 문제는 여러분들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1900년, 그 다음에 1905년, 자, 그 다음에 1906년, 마지막 나철 5교의 당군 숭배 종교, 바로 대종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 보면서 언저리를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 지금, 이 도시는 2015년 유네스코에 지정한 우리나라 12번째 세계문화유산인 어쩌고저쩌고. 자, 유네스코는 이 도시의 역사 유적지인 아래 두 곳을 포함해서 백제 역사 유적지. 그러면 백제 역사 유적지가 어디? 공주, 부여, 익산인데, 자, 우리가 땡땡 송산이 고분, 땡땡 능상리 고분 강조했잖아요. 지방직 허접한 문제에 이거 바꿔서 냈다고 했죠. 땡땡 송산이 뭐요? 공주 송산리. 땡땡 능상리 뭐였어요? 부여 능산리. 그래서 이거는 공주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너무 강조한 백제 금동 대학로는 어디서 발견됐다? 부여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호암사에서 정삼,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삼각형 하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헌덕왕 때, 자, 김원창이, 여러분 이것도 작년에 정말 중요한 건데, 공주에서 그가 반란 일으켜서 공주에서 나라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실패했지만. 출제자 진짜 치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정했어요. 자, 그는 뇌물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허접하죠? 그래서 그는 무열계 집안이었어요. 그가 무열계 집안으로서, 자, 여러분, 우리가 신라 하대 때는 무열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뇌물계로 바뀌죠. 그래서 그가 무열계에 가장 가까운 집안인데,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그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거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망이, 망소이. 또 고민하는 거예요. 명종 6년이 아니었나? 7년이었나? 8년이었나?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 그래서 자, 관계된 것은 아는 거. 아이고, 잠깐. 그래서 자, 아는 것은 지금 4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거 보면서 이번 국가직 구급에 만만치 않은 치사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억울하진 않잖아요. 이건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잘 낸 문제예요. 낼만 했고 근데 너무 뻔하니까 좀 더 달리 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틀을 잘 잡아주고, 자, 이거 공주 부여 이런 역사를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그리고 어쨌든 자, 이 정삼은 부여에서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 지문이 압권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그냥 이 문제 딱 보고, 그래? 뭐 그냥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야, 출제자 대단하다.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이 승려가 입적한 후 100년이 지났대요. 언제 입적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꽤 지났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800년에서 809년 9세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 그는 신라 중대 인물이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또 후손 누구하고 자, 각각 누가 중심이 되어서 그를 추모하는 비. 여러분 일단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자, 고선사 여러분 서당 화상비. 몰라도 되지만 사실 이게 2016년 국가직 7급에 최초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꼼꼼하게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2016년 국가직 7급에서 최추원과 관계된 사료가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그가 당나라 가서 공부하는데 자, 10년 만에 너 과거 못하면 내 아들, 과거에 급제 못하면 내 아들 아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요? 그래서 그 최추원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추원과 관계돼서 물어보는 문제 중에 최추원은 우리가 정말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의 비문, 낭남 비문과 사삼 비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은 일단 이게 4번이었어요. 4번. 그래서 그가 최추원이 고선사 서당 화상비를 세웠다. 그래서 아니다. 이건 최추원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 몰라야 된다. 대신에 최추원의 자, 낭랑 비문과 사삼 비문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최추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 우리는 그 다음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면서 사료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 이것서 거기에 해설에 고선사 서당 화상비는 바로 원효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지식 없어도 돼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거 몰라야 돼요. 자, 어쨌든 그가 자, 9세기 그러니까 9세기 전에 800년쯤 뭔가 사람이었고 신라인이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여기 또 고려 때 들어오니까 무슨 1101년
고려 숙종이 화쟁국사라는 시호로 내렸대요. 자, 화쟁. 여러분, 원효의 사상 뭐였어요? 화쟁사상.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원효로 좁혔는데, 자, 문제는 보기 지문에 보니까 이사로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 원효는 아미타신앙 또는 정토신앙 뭐였습니까? 원효고. 자, 진골로서 화엄정을 개창한 사람 누구였다? 의상이고. 그 다음 진평왕의 명으로 자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걸 걸사표 바쳤던 사람은 원강이고,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서 금강산매경은 뭐? 원효고. 그러니까 제발 사료에 쫄지 말자.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국가직 9급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약간 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물론 시험은 늘 초조하고 위축되지만 여러분 모르는 거 나올 때 쫄지 말고 그냥 뭔가 있겠지. 출제자가 맨날 원효 의상이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좀 고민해서 했던 여러분 사료네요. 꼭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서 할 일은 뭐다? 최추원 다시 확인하기.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여러분 6번은 저는 이런 문제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건 틀려도 기분이 좋아요. 정말 잘 냈어요. 자, 다음 자료에 기억이 과거에 급제한 당시의 왕이 개편한 토지제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참 이거 얘기하니까 다시 이거 하나 지식 하나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칭호들은 나중에 후대인들이 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의 사상 화쟁사상이고, 나중에 고려 숙종은 저를 화쟁국사. 자, 우리가 고려 때는 무슨 국사, 왕사 이런 자 승가 제도 결과 이런 법궤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를 화쟁국사라 불렀다. 제가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자 우리가 정조 물어보면서 거기 지문 중에 자 지금 이순신을 자 바로 여기 자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창 사당 두고 뭔가 그래서 이게 숙종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숙종의 얘기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사실 그걸 좀 올 1월에 올려드릴 거를 제가 1, 2월, 3월에 너무 바빠서 이거는 뭐 마치 집안 싸움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자 뭐였습니까? 바로 자 이 이순신 여러분 여기에 자 이 현충원, 이 현충원의 바로 이 현판을 사실 숙종이 썼어요. 어느 숙종이? 조선 숙종이. 고려 숙종이 아니라 조선 숙종이 써야겠죠 당연히. 자 근데 자 조선 숙종이 썼습니다. 그에게 현충이란 칭호 내려주고 그 현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사 들어오면 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다시 여러분 자 현충원이라 쓰고 그 숙종의 현판을 내리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바로 이 현충원 현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다시 숙종골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로 이 안에서 지금 뭔가 갈등이 생겨서 현재 소송도 일어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게 이슈가 됐긴 했네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조선의 자 숙종과 관계돼서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선후빈 밴드에 가입하신 분은 오늘 아침에 그 올린 글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현대사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여러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 난도 상의 문제였어요. 일단은 지문을 통해서는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죽으니 시호를 문헌, 그래서 문헌공도 또는 문헌공, 바로 최충인 거 누구나 자 알 수 있는데, 그가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게 그게 문종 때 그가 은퇴하고 사립학교 세웠다. 그래서 바로 최충의 자 문헌공도 또는 구지학당 이거를 무지 강제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가 과거에 급제한 해를 물어보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자 전시가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자 이제 문무 양반과 군인들이 전시가 개정. 자 이거는 바로 경종 때. 자 이거는 자 목정 때. 자 목정 때 개정 전시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거 이거는 바로 문종 때 자 다시경자 경정 전시가 내용이고. 그 다음 인품과 공보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은 바로 자 경종 때 시정 전시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 압권이었죠. 자 다시 전시과를 고쳐서 제1과는 전지 100결 그리고 자 시지 50결. 요거 사실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보기 힘들지만 제가 늘 수업에서 시정 전시과 자 개정 전시과 자 경정 전시과 얘기하면서 일과는 봐야 된다. 일가가 갈수록 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경정전식과하고 나중에 조선의 과전법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서 또 액수를 비교하거든요. 조선의 과전법에서는 1결당 150결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는 여러분 그 숫자를 물었던 문제가 7급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 기출문제 보셨던 분들은 자, 이게 바로 문정대라는 거 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자, 지금 문정이 두 번 나왔으니 이거는 제끼셔야 되고 답은 하나니까.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 여기 경정, 목정, 문정 이런 식일 때 우리는 자, 연결고려 전체 시대사 도표를 펼쳐 보셔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왕들 생각나야 되는데 자, 태조, 그다음에 해종, 전종 거쳐 자, 우리가 네 번째 왕 누구였습니까? 광종. 광종 다음에 경종. 자, 경종 다음에 성종. 자, 성종 다음에 목종. 자, 목종 다음에 자, 현종.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왕을 거쳐서 문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종 때 은퇴해서 사립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 목종 때 개정전식과 그리고 경종 때 시정전식관이 그가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도 100세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쯤이구나를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고 조상님의 도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요 전식과 관련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의 내용을 파악해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는 거는 이런 문제 여러분 사실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였지만 이런 문제는 틀려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국가직이 이런 수준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좀 공을 들였어요. 갑자기 지진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자, 이 조사 작업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9월 경북 경주시 남남 서쪽 8km 기적에서 리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문화재청은 경주 지역의 문화유적의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피해 사항을 점검했다. 자, 경주에 없는 문화유산은 자, 뭡니까? 익산에 있는 거 뭐예요?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상청 나온 너무 참신한 문제다. 이런 거 굉장히 기분 좋죠. 자, 어쨌든 이거 뭡니까? 분황사 모전석탑. 자, 이거 뭐였습니까? 첨성대. 자, 이거 뭐였습니까? 불국사 석가탑 또는 3층 석탑. 그리고 자, 이 두 개는 어느 때? 선덕여왕 때. 그렇죠. 그리고 자, 불국사 여러분 이 불국사는 경동왕 때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중대만 기억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자, 이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뭐가 발견됐다? 무구정과 대다란형이 발견됐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정말 기분 좋은 문제였네요. 자, 그다음에 자 8번 문제. 다음 같은 업적을 남긴 왕의 제기간. 그러면 다시 삼국사계요. 그럼 삼국 얘기구나. 자, 내신자평, 내두자평, 자 무슨 내법자평, 위사자평, 조정자평, 자 뭡니까? 육자평. 자, 백제 어느 왕? 3세기 고이왕. 그래서 자, 고이왕 업적 물어보니까 고이왕 때 자, 한강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사군과도 대립하고 고구려만 싸운 거 아니다. 백제도 싸웠다. 자, 동진과 국교 맺고 요서 이건 뭐예요? 4세기 근초광. 자, 나 광개토대왕 도움을 받아서 가야외 이거는 백제왕이 아니죠? 이건 누구였습니까? 신라 내무왕이었고 그 다음에 낙랑구 공격하고 중국 세력을 영토에서 완전 쫓아낸 것은 고구려 4세기 초 미천왕이고 이거는 지금 백제 얘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셔서 할 일은 우리가 다음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육자평, 백제 육자평과 그 다음에 육전조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십시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다시 9번 문제. 자, 이제 현대사 들어왔네요. 자, 가식에 있었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언제? 1950년. 자, 휴전협정 1953년 7월. 그래서 요 시기에 들어갈 사건 뭐냐? 그래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취재자가 주로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서 6.25 전쟁 순서 맞히는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연표로 그 시기 물어보는 문제 진짜 많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독도 얘기도 하고 싶었네요. 자, 독도와 함께 이스만 라인의 자, 이스만 대통령의 이스만 라인 또는 평화선 1952년에 만들었고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 아주 중요하죠. 정부 수립하고 48년 9월에 만들었고 이거는 작년에
이걸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게 서울시 9급의 순서 맞히는 문제나 또 어떤 에서 나왔던 문제였죠. 국민방위구 사건은 6.25 중에 있었던 1951년 사건이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말 큰 사전 계속 문화사가 들어가죠. 1957년에 완간되죠. 그래서 이런 큰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특히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은 연결고리에 현대사 파트가 여러분 연표가 많잖아요. 그 연표에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저번에 나왔던 9급 국가직도 자 없으면 그럼 모든 걸 담는 백과사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백과사전일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만 잡으시면서 자 이런 거 새롭게 나왔던 거 좀 써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99% 만들었으면 1%는 여러분이 더 추가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일 라인 평화선, 물론 독도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연표에 다시 한번 그런 훈련들을 해두시고요. 우리말 큰 사전 있고, 그 다음에 자 국민방위구 사건은 그 연표는 집어넣지 않고 늘 그러나 자 6.25 우리가 그 중에 있던 사건이고,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자꾸 돌려매니까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꼭 해주시고요. 다음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을 제가 갑자기 일어난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 순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다는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뭐가 먼저인지 아시잖아요. 스토리상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개최됐고, 자 1940년 자 3월에 개최되고, 좀 이따 이거는 자 이제 문 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만의 정업발은 항상 1940년 6월이었고,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는 1940년 7월에 만들어져서 좌우합작 출원칙을 발표한 것은 10월이었고, 그래서 늘 스토리상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이스만의 정업 발언,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중도 계열들이 나서서 자 좌우합작 출원칙 발표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우리가 나다가 이 두 개만 남아야 되는데, 출제자는 여기 늘 나왔던 거에 새로운 걸 찾아서 집어넣는 게 요즘의 경향이라는 거죠. 하염없이 계속 뭔가 새로운 사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의 감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남조선 국방경비대 발족, 이거는 1940년 우리가 1월 달에, 자 1948년에 대한민국 자 1945년에 8월 15일 해방되죠. 그 다음에 1945년 우리는 좀 이따가 자 이제 건준이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여러분 미군정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미군정기에 40년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자 발족되고, 그리고 자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새로웠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연결고리나 자 그런 현대사 여러분 연표에 요거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사료가 좀 참신하네요. 선생님 이런 사료 교재 없잖아요. 네, 없어야 돼요. 저 이거 안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사료를 몰라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소승이 천명과 더불어 크게 발언하여 침향을 땅에 묻고 미륵보살이 하생되기를 기다리며 용화회에 위해서 3번이나 모셔 이 매양불사로 공양을 올려서 미륵보살께서 우리의 동맹을 위해서 미리 이 나라에 나시고 우리가 모두가 구족한 깨달음을 이루고 임금의 만세와 나라의 융성 그리고 중생의 안녕 자 나라의 국태 민안과 민생 안정을 요구한다. 자 키워드 매향행위 하는 무리. 자 뭐다? 향도.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요거 찾으면서 자 우리가 기본서 보시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고유의 8간에가 있고 밑에가 향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도가 더 많이 나오지만 향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자 8간에도 갈 수 있고 연능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관련된 그런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초제 뭐였어요? 이건 도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래불, 언젠가는 미륵, 계속 미륵야구 있죠, 미륵이, 미래의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다. 그래서 불교 신앙과도 관계된다.
자, 향도의 초기는 뭐였다? 신앙적 조직이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서 국가 재정 확보. 여러분 이거 국가 조직 아니죠? 이거는 그냥 민간에서 만든 조직인데 처음에는 자, 이런 큰 불교 행사와 관계된 행사에 관여했고 마지막은 마을 공동체로 가고 자, 그리고 자, 마을의 노여, 혼례, 상장례, 마을 제사 등을 주관하는 농민 공동조직의 기능도 했더라. 누가 죽었는데 누가 상려를 메고 이런 것들. 이게 고려 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향도의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기본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그냥 좀 사료로 좀 바꿔놨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보면 그거와 관련된 사천 매양비 이런 자 그런 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정말 강조하는 마을 공동체 조직은 자 고려는 향도, 조선은 뭐? 향약. 이런 굵직한 개념을 다시 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12번 문제. 여러분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 자, 이제 얘. 자, 얘는 빼고 제가 기출조법 보시면요. 진짜 이 문제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 자, 1120년에 이작의 매난. 자, 1135년 묘청의 난. 그리고 1145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1170년에 자, 바로 정중부의 난. 이 네 개 갖고 계속 왔다리 갔다 내다가 출제자도 똑같이 낼 수 없으니 여기 이제 자 윤간의 여진정벌. 자 윤간은 언제 때 인물? 숙종 예종 때 인물인데 자 숙종 때 윤간인지 예종 때 윤간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주로 뭐야? 별무반. 그리고 자 예종 때는 여진 쳐서 동북구성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좀 생각하시면서 일단 예종으로 좁혀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동통보. 자,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활구, 어느 왕? 숙종. 아, 그러면 출제자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아, 여기를 제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 숙종, 예종, 인종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경찰에서 여러분 이 패턴이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뭐냐면 자 이제 여기 금에 대한 4대 응답 즉 인종 때 사건만 집중 물어봤던 문제가 기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뭐였어? 1126년에 그리고 1126년에 이작의 매난 1135년에 묘청의 난 그리고 1145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170년에 무신정변 또는 정중부의 난. 일단 가장 먼저 이게 기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중에 하나 빼고 이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여기 두 개만 놔두고 무신정변에 있었던 밀란들, 온갖 난들을 쑤서 넣어서 뒤죽박죽.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게 7급 문제였는데 삼국사기. 사료 나오고 그리고 이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뭐요? 그냥 여기다 상황 숙종, 예종, 인종 이 시기 이런 시기에 그가 문종 때부터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다 바꿔서 그래서 윤간이 여진을 쳤는데 거란을 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여러분에겐 정확한 시대에 대한 파악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늘 출제자는 기본에 뭘 하나 자꾸 바꿔서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어느 책에 있느냐 나중에 뒷북 치지 말고 다시 한번 늘 기본서나 정확히 여러분 거기에 집어넣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13번 자 이제 사서 문제 자 고려사 농사직설 국조오래의 자 향약 집성방 자 물어보는 문제죠. 자 편년체 5건 빨리 외워보세요. 아 편년체가 아니지 참 기전체 5건 기전체 5건 삼국사기, 예, 고려사, 허목의 동사, 이중의 동사, 한치운의 해동역사. 그러니까 이미 잡아놨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편년체 너무 많으니까 편년체는 그냥 하나만 얘기해봐라. 뭐? 실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동국통감. 모르면 다시 편년체. 자, 그 다음에 농사직설. 자, 노농. 늙을 농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서술했다. 맞죠? 우리 실정에 맞는 최초의 농서. 그 다음에 국조 오래인은 자 성종 때 만들었던 예서 즉 의례서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산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산은 119 구조대로 시작하자. 자, 13세기 향약 구급방. 그 다음에 15세기 향약 집성방. 이런 것들을 늘 정확하게 분류사로 정리하시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 나름대로 노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나오는 거 고려사.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와서 매번 뭐다? 이거 이사로 나와서 누구 물어본다? 세종 물어본다. 그래서 세종 아닌 걸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 국조 올해도 진짜 여러분 많이 물어보는 사료잖아요. 다시 한번 사료들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 갑자기 초등학교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 다음 주 선을 그으세요 라는 문제 같아요 여러분. 자, 이 인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농민이구나. 농민으로 좁혀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는 갑신, 하나는 대한제국, 그 다음에 여기 독립협회 갑신정변. 여러분 어쨌든 뭔가 김옥균스럽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농민 중에 하나겠구나. 자, 동학읍운동 특히 중요한 거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인데 여러분 이거는 누굴까요? 그냥 몰라도 되지만 손아중 얼굴이에요. 자, 몰라도 됩니다. 얼굴까지.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는 자 서재필 젊었을 때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굴 맞히는 문제는 안 나오고 우리 시험은 자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이미 농민은 갖고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분 갑신정변, 동학읍운동, 다시 한번 독립협회 활동 다시 한번 보시고 더불어 대한제국 보시면 이런 주제만 갖고 가도 얼마든지 맨날 복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이걸 왜 빨리 하냐면 여러분이 국가직 9급 시험을 보고 나서 마음을 못 잡고 계세요. 노량진 너무 배회해. 이렇게 다 배회하고 계셔서 제발 자리 좀 앉자. 근데 처음에 이게 앉기가 쉽지 않아요. 앉으면 또 눈물 나고, 갑자기 앉으면 갑자기 한숨 나고, 자, 앉으면 갑자기 부모님 얼굴 떠오르고, 갑자기 죄인 같고, 뭐 이런 분위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떨쳐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더 하나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 그럼 여러분 공부가 안 될 때는 이런 문제 갖고 다시 한번 책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렇게 보내시고, 그것도 엄청난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출에 대한 최근 기출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아셨습니까? 더 좋으면, 더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오전 시간에 국가직 시험과 똑같이 5과목 펼쳐놓고 매번 다운으로 닫아서 여러분 5과목 국어, 영어, 국사 선택 과목 2개 놓고 100분 안에 푸는 훈련하고, 내가 그렇게 봤던 기출 문제인데 왜 틀렸을까? 다시 한번 그거 찾아내면서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을 저기다 또 써먹고, 이 지문을 저기다 써먹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3년 공부하셨는데 이 친구가 그의 국가직에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지방직도 본인이 원하는 데만큼 점수가 안 오자 그냥 지방직 보고 서울시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자 인천의 남동공단 가려고 준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그래도 혹시 내가 그러면서 합격자 명단에 클릭을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접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 진짜 남동공단에 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아침에 오셔서 제가 지방직 정말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합격권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석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평가기 때문에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희망 고문은 하지 마세요. 다 못 봤으니까 혹시나 내가 실시험 맞고 잘 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이때 다음번 시험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2번의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빨리 앉아서 다시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얼굴 맞춰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래서 얼굴 보기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기. 우리 시험은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5번 문제. 자, 이거 여러분 경찰, 해양경찰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알죠? 목류, 도원도구나. 자, 그리고 이거 1번이 갖고 있다. 그래서 답은 자 일단은 1번인데 사실 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직 시험에 몇 년 전에 다음 중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그래서 바로 여기 자 목류도원도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주제들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미, 자, 정서는 언제였어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유 정서와 자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자, 문인화가 그림으로, 자, 시적인 낭만적 정서. 이거는 바로 고사관수도란 말이에요. 강의 안에, 문인화가. 자, 여기, 자, 이쪽, 여러분, 이건 전혀, 안견은, 그는 중인으로서 도화서 출신의 화가였었잖아요. 문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외국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뭐가 있는지 다 끊었고, 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군요. 다음 자료를 계기로 성립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료죠? 자, 우리가 시작.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정우의 선언. 일시적이나마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자 손을 잡자라는 정우의 선언. 그러면 정우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뭐다? 신간회다. 그래서 신간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간회 나중에 사회주의자들이 뭐였습니까? 광주학생운동 이후 신간회에 대한 어떤 자 그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론 얘기했었잖아요. 왜? 광주학생운동 이후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들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않냐. 그러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해소하자. 즉 해소란 해체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차 중국의 국공합작이 1924년에 있었고 이걸 계기로 뭔가 통합의 분위기를 받았다. 다 기술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 소련, 프랑스 노동자들이 너희 정말 노동운동 정말 잘하고 있어. 격려운동을 신간에 왜 보내요? 여러분 노동운동에 보내야지. 이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 얘기예요. 1929년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여러분 엄청난 대규모 파업하고 데모했을 때 자 이렇게 했던 거 이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신간의 중요한 활동이 뭡니까? 농민, 노동운동, 수재민 구호. 그 다음에 또한 자 만주에 있는 또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권리주장 등등등등 여성의 법적지위 강화 등등등등 늘 나오는 문제.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새로운 지식 하나 집어넣었을 때 제발 쫄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간의 활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년 전 가셔서 할 일은 3년 전에 법원직 시험에 이 사료가 나왔었죠. 해소론. 그래서 해소론 나오면서 이거와 관계된 단체가 뭐냐 마찬가지 신간에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또한 몇 년 전에 제가 이 사료 나와서 이거 결과 나온 단체 물어볼 문제는 신간인데 이제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를 발표한 해에 일어난 동시대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뭐였어요? 정우의 선언. 몇 년? 1920년. 그래서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을 물었던 문제. 그래서 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결과 신간의 27년.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이러한 지문은 몰라야 되는 지문. 아셨습니까? 근데 나왔으니 이제 자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 때의 내용이구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그러면 신간에 중요해요. 지금 이념 통합과 관계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자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번 다음 같은 주장을 제기한 학자입니다. 자 어찌하여 하늘은 천한 금수에게 후하게 하고 귀하게 해야 할 인간에게는 야박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인간에게는 지혜로운 생각과 교묘한 궁리가 있으며 기회를 익혀서 제 힘으로 살아가게 한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자 정량의 글은 더 자세하고 더 많은데 동물은 사나운 손톱도 있고 여러분 이 강인한 이빨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갖고 얼마든지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손톱도 거의 없고 이빨은 동물의 이빨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몸에 털도 거의 없고 너무너무 나약한 거 동물과 비교하면 너무 나약하다. 근데 도대체 인간이 자 뭐가 있을까? 기술이다. 동물은 기술이 없지만 우리는 기술이 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의 기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약용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강화학파 아닌 거 아시죠? 강화학파 누구였습니까? 정제두고.
그 다음 마을의 토지를 공동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다. 바로 정약용의 여전제. 자,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 뭐였습니까? 박제가의 북학의 내용. 자, 그 다음에 무한우주론, 지구구형설, 지전설을 제시해서 중국 주임의 세계관. 왜요? 홍대용.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아시죠? 자, 이거 사료로 나와서 정약용 물어볼 수 있고, 또한 이거 사료로 대저 소비는 샘과 같다라는 것도 사료로 나오고, 또 하나 홍대용의 담원연기에 나오는 지전설 나와서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고, 또 하나 올해 서울 7급은 자, 다음 중 조선후기 인물 중에 노론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그러니까 노론의 입장이 아니라 노정당 노론 쪽이 누구냐?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쪽 홍대용 물었던 문제잖아요. 실온과 허자의 입장으로 뭐를 얘기했다. 이게 담원연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한 주제를 확실하게 잡으시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정약용 이런 인물들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나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왜? 추측해서 바꿔서 내기 때문에. 바꿔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료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작년 7급은 진짜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틀려대는 문제. 바로 이 강학파 정제도의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8번 문제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전공자인 제가 많이 봐서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지,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보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16년간 강의할 동안 저의 기본서 갖고 오셔서 이거 물어봤던 친구는 딱 한 명뿐이 없었어요. 선생님, 한국 독립군과 그 밑에 조선혁명군이 중국과 결합하는 그 사료, 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구별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키워드가 뭔가요? 키워드 못 찾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사료 원문을 보고 뭐구나 라고 느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자, 다시, 자, 제가 기본서에서 페이지도 써왔어요. 기본서 822페이지. 2018년 선왕사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은 82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어떤 얘기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 축지자는 이거 엄청 여러분, 자, 이게 만점을 방지하는 문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렇게도 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조선혁명군도 넣어볼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한국 독립군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자, 양세봉, 이거는 조선혁명군이고, 그 다음에 쌍성보 동경선 한국 독립군이고, 그 다음에 영릉과 흥경서 이것도 양세봉의 전투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조선혁명군이고, 그리고 니은과 리을. 나중에 뭐 조선혁명군이든 한국 독립군이든 대부분, 자, 그들은 30대 후반기 어디로 간다? 중국 본토로 가서, 중국 관내 또는 중국 본토로 가서 나중에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너무 무모했고요.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꼭 여러분 1년 중에 제가 한 2번은 나와요. 근데 그건 거의 다 틀리세요. 대부분 수험생의 약점이 30년대 무장독립운동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들의 싸움터 인물들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 19번 문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죠? 이번 국가직 9급은 국가총동원령을 집어넣고, 이거 이 시기에 해당된 사건이 아닌 거. 그래서 자, 학도지원병 특별령이 나왔었잖아요. 자, 이거는, 자,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서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해서 일반관리, 교원이 제복을 차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겠다. 일제침략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가는 문화정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1920년대 상황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920년대, 자, 2차 조선교육령 연도도 아세요. 1922년. 암태도 소작쟁이 연도도 아시죠? 1923년. 신간에 물어볼 때 이게 함정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년의 무슨 소년, 이게 천도교에서 했던 운동이고, 소년운동 1920년대란 말이에요. 물론 교재 조선소년연합회 연도도 있지만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소년운동은 20년대, 자,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천도교의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산상해, 자, 백산상해 설립은 1914년이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만주의 일용양행과 백산상을 통해서 군자금 모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설립은 191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도 몰라도 여러분 이거 갖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속어법으로 이거는 늘 중요한 거고, 이건 사료로 나오잖아요. 암태조 소작증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연도 물어보는 문제고, 그리고 소년운동은 20년 대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가 제껴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에서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겁니다. 그러면 자 제1조 한국정부는 경성과 부산 사이에 철도를 부설 사용하는 건 건 및 경가하는 곳에 강가 내에 다리를 놓는 권리로 일본의 경부철도 발인에 허가하고, 자 경부선. 그래서 자 1898년에 경부선, 자 이 부설하는 부설권 얻어내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료죠 여러분.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편의를 주겠다. 그래서 군사기지 사용권을 주겠다는 바로 한일의정서 내용. 그래서 한일의정서 1904년 내용. 지금 러일전쟁 여러분 발발하고 나서 한일의정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사료들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자 간도가 함경도 행정구역에 편입됐던 거, 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 우리가 이번 년 보냈던 대한제국 시기 1902년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작년 기출 문제죠. 작년에 우리 대한제국에서 자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가 뭐였어요? 울릉도를 도로 승격시키고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던 몇 년? 190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에 1900년 사건이고, 자 그 다시 청가 1번이 간도협약 언제였습니까? 1909년이고. 여러분 굉장히 잘 낸 문제예요. 드디어 태정관 문서, 제가 한 여러분 10년을 떠들었는데 올해 나왔네요. 드디어 태정관 문서. 자 태정관은 과거에 일제가 있었던 거고, 이거는 특히 메이주신 1번이 1868년 메이주신 이후 태정관이라는 관청을 다시 두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1970년에도 자 1870년에도 발표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맺고 1년 뒤 1877년 이때도 또 얘기해요. 그래서 1870년 태정관에서도 또 여러분 얘기했었고, 다시 77년 여기서는 뭐였냐면 그냥 독도는 지금 조선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또 뭐냐면 자 일본의 어느 성 외에 저 한 성, 그게 독도거든요.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로 집어넣어야 될까? 그랬을 때 일본이 우리 영토 아니라 조선 영토다. 사실 이거는 이 말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전 얘기다. 이거잖아요. 메이주신 초기 얘기다. 이거 뭐 70년도 되고 77년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해설에는 70년 집어넣었지만 태정관 문서 또 이후에 이 문서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해당되는 거 시기 물어 문제. 그래서 바로 뭡니까? 1902년 그 다음에 1900년 기억하고 니은이고, 이거는 자 디귿은 이거 이후의 사건이고, 자 리을은 이거 이전 사건이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그러면 시기의 특징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상청 문제가 헐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 지금 참 시기가 애매합니다. 제가 올해 나온 문제 단계별로 좀 해설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시간상 하나만 못해드렸어요. 법원직만 제가 해설지는 이미 올려드렸고 해설 강의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직은 자 그렇게 시험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 강의 좀 더 늦춰서 하려고요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일단 기상칙 문제까지 보시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분 자 5월 달부터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다시 8월, 그 다음에 10월, 그리고 자 12월 시험 문제가 꽤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있었던 여러분 자 3월 법원지, 그 다음에 다시 자 우리가 지금 4월 7일 날 시험 3개 중에 소방직은 기억력에 의한 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 문제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학생들이 이렇게 자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그건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 그냥 수업에서 다뤘던 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론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지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